안녕하세요. 오늘의 상한가 종목은 미래산업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상한가 종목을 녹화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상한가가 여러 개가 있었고 매자닌 관련된 종목이 한두 개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지난 것보다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 관심이 좀 높지 않을까 해서 미래산업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지금 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데 한때 거의 14만 원까지 갔었던 전적이 있는 2023년이네요.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걸 흔히 우리가 주가를 이야기할 때 끼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굉장히 좋아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공식 사이트 가서 뭐 사업 보고서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신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분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1사분기 분기 보고서. 그래서 일단 요약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아이고, HTS에서 제공하는 이걸 보시면 일단 최대 주주 지분율이 40%까지 됩니다. 굉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주식 수는 굉장히 적은데 작년엔가 감차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이 매출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400억, 500억 하다가 갑자기 2023년에 반토막이 더 나죠. 그랬다가 2022년 정도의 수준을 25년에 회복을 하고 요 순이익률을 봐도 거의 한 20%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익률 자체는 2022년보다 좋아진 거죠. 그러면 매출액이 여기서 급상장을 하게 되면 이 이익률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이익률이 아니라 순이익이. 그러면은 이익을 많이 보면 당연히 우리가 수익성에 대한 같이 재평가를 해야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뭡니까 이게 업황이 좋아지면서 회사 자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게 분기 보고서인데요. 분기 보고서인데 제가 보통 이 뭐 재무상태표도 보긴 하지만 이 손익계산서를 저는 좀 먼저 보는 습관이 있어서 아까 보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어떤 걸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시기에는 반도체 섹터만 열심히 달려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력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냐 그러면 테스트 핸들러 이렇게 돼 있죠. 뭔가 이제 검사 장비 쪽 핸들러라는 게 뭐 조절한 뭡니까 컨트롤하는 뭔가 장비겠죠. 그래서 매출 보시면은 내수 수출에서 수출 비중이 내수보다 더 큽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매출 금액을 이번 분기 말고 작년 보시면 작년 35기입니다. 요 36기 당 분기는 올해 1사분기 만의 매출이죠. 작년 1년 동안 보세요. 매출액이 요만큼인데 450억인가요? 올해 1분기 동안 173억을 하죠. 그럼 요걸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요대로 간다면 4를 하게 되면 올해도 한 6, 700억 가량 될 거고 그러니까 매출액이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그만큼 그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그 디램 단가 자체가 많이 높아졌고 그거에 따라서 이 소부장 업체들도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파는데라고 보면 제가 좋아하는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네요. 비중이 좀 높으면 더 좋을 텐데 일단 33%는 SK 하이닉스의 향입니다. 나머지는 요 밑에는 샹하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중국 업체인 거고 요 회사는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중국인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최종적인 뭐 D램이나 CPU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장비 업체잖아요. 그럼 중국에서도 반도체 굴기 들어보셨죠? 국산화를 위해서 장비를 많이 사나 봅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EUV 장비라든가는 그런 고가 장비도 반도체 장비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반도체 완성품 1등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D램 섹터에서는 메모리에서는 그러면 이 소부장 업체들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겠죠. 세계 1등 완성품을 만드니까 모든 그 소부장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우리 업체들이 잘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한국산 장비들을 가져가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만드는 회사에서는 장비 사용법을 장비 업체한테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한 개, 두 개 제조 노하우가 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뭐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겠죠. 그러니까 조선 산업을 생각해 보시면 조선이 우리가 1등이니까 조선 기자재 업체가 당연히 월드 클래스일 거 아닙니까? 국산. 그러니까 하이테크 영역 이런 쪽은 아직까지 수입산에 의존을 하지만 그래도 하이테크가 아닌 양산형 선박들은 우리가 대부분 커버를 할 수가 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화율이 높아지면 질수록 국산 업체들의 그 퀄리티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시면 어느 정도로 1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냐면, 저 보세요. 작년 1분기 때 매출이 얼마입니까? 47억입니다. 올해 1분기 얼마입니까? 207억입니다. 몇 배입니까? 4배가 넘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과 거의 유사한 뭡니까? 퍼센티지로 증가를 했죠. 이만큼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공식 사이트에 가 보시면 여기 보면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를 해요. 여기에 보시면 요 납입일이 7월인데 이제 2달 남았죠, 그렇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 52억 정도를 3자 배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최대 주주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11,181원이에요. 오늘 주가가 21,850원이잖아요. 최대 주주는 아직 입금은 안 했지만 벌써 2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죠. 뭐 최대 주주의 주식이 시장에 출회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골랐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회사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오너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3자 배정이 설비, 시설에 들어가는 거면 업황이 진짜 좋아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영자금이잖아요. 고정비니까 조금 그렇게 그 업황이 개선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점수를 많이 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업에 대해서 어쨌든 돈이 좋게 쓰이면 되는데 뭐 땅을 사거나 시설 사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만약에 한 1년치 또는 6개월치 수주를 받았는데 아무리 가동을 해도 설비가 모자라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건 일단 1년 보호 예수에 걸리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하나 찾아보면 이 회사의 유일한 리스크가 오너 리스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무슨 회장을 둘러싸고 무슨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서 공시 의무도 위반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열 법인들을 활용했다. 그러니까 M&A 전문가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의 주식이 작년처럼 감자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예정이 없던 전환사채가 크게 발행될 수도 있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최대 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이 그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아까 기사에 나왔던 그 오너께서는 과거에 벌금형도 맞으셨고 그 다음에 그 저쪽 계열사들을 추적해 보시면 장중에 최대 주주 지분 매도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지분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수직 구조로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명의로 A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인데 B라는 회사의 주가가 오르자 A라는 회사가 보유한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장내에 매도해버린 그런 전력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는 주의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그 현재 가격을 보시면 시가총액 1,100억대인데요. 이게 지금 주당 순이익이 지금 이렇게 찍히는데 그냥 이걸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작년에 1년 동안 순이익이 100억이었고 그 분기 보고서 다시 한번만 보겠습니다. 분기가 나오려나? 안 나오네요. 지금 회사가 작으면 이 분기 보고서까지 매번 지원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당기 순이익이 59억이거든요. 그럼 60억으로 반올림을 합시다. 그래서 1년만 지금의 반도체 업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60억 곱하기 그냥 단순하게 4를 해볼게요. 2, 4분기 실적을 추적을 해야겠죠. 주주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60억인데 곱하기 4를 하면 240억이 됩니다. 순이익이. 그러면 PER을 10배만 줘도 시가총액이 2,400억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단순하게 산수를 하면 아직까지 주가가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거 실적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작년의 순이익이 100억이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비례식으로 가중치를 둬서 제가 개인 투자를 결정을 할 때는 비교를 하는데요. 이 회사가 작년에 순이익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PER을 10배만 줘도 시가총액 1,000억 원이 설명이 되죠. 그럼 작년에 주가는 왜 낮았는데 최근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주가를 뭐 부양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호재 공시를 내고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유증을 했다라는 거는 그 회사를 좋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본업 자체가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더하기 빼기 둘 다 들어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 제일 따끈따끈한 2025년 실적을 봤을 때 순이익 100억, 매출 500억이고 이번 1분기 때 매출이 200억에 순이익이 60억이잖아요. 그러면 순이익 비율이 30%나 됩니다. 어떤 회사가 코스피 회사인데 미래산업 좀 작은 회사가 이 소형주를 보면 우리가 다 코스닥 종목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종목은 일단 코스피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100억 기준으로 보면 1000억은 설명이 되는 건데 올해 만약에 1분기 때 60억이 났으니까 그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자면 똑같이 60억 곱하기 40을 해서 240억을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가면 더 늘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240억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을 거고 작년에 100억을 했으니까 늘어나지만 난 좀 더 보수적으로 볼래. 원래는 150억까지 나면 잘 되는 거야. 1분기에 60억이 났지만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수익률 150억만 가정해도 시가총액 1,500억까지는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소형 업종이 PER이 10 이하인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이익이 나는 회사 중에 코스닥 종목들 보시면 엄청나게 뻥튀기가 돼 있잖아요. 어찌됐건 이 종목은 코스피에 들어와 있긴 한데 소형주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2배 올랐는데 오르기 전에는 500억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관심 갖고 보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보유자들이라면 이게 SK에 납품을 하는 회사니까 SK 하이닉스에 하이닉스 주가 흐름에 조금이라도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하이닉스가 꺾이고 나서 이 종목을 매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억을 내배하면 2,400억까지는 설명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2,400억에 도달하려면 주당 그 뭡니까 주식 가격이 4만 원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종목은 본업은 되게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일단 오너 리스크가 있어서 그게 하나가 마음에 걸린다. 주가가 많이 부양이 되면 올라가게 되면 과거에 그 저 오너 집단의 전적을 고려했을 때 최대 주주 물량이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